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 마왕 잔마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UiPath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법 중에 하나인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컴퓨터가 일을 자동으로 하게 되면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작업하면서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 무한에 가까운 반복 작업도 지치지 않고 수행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때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빠르게 작업하고 실수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요, 이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로직을 정확하게 걸어줘야 됩니다. 즉, 어떤 조건에서는 어떤 동작을 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어떤 동작을 해라라는, 경우에 따라서 동작을 구분하는 조건문을 굉장히 잘 만들어줘야 되고요. 무한에 가까운 반복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어떤 동작을 하게끔 하는 반복문을 잘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인 예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X에서 새로 만들기, 빈 태스크로 온 다음에 빈 태스크 이름을 2-2 조건문과 반복문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 고급 옵션에서 위치 정보, 이번에도 챕터 2이기 때문에 ch2라고 포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기. 자,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이 새로운 타스크에서 공통의 인풋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특정 값을 내가 키인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고 그에 따른 동작을 해보는 부분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인풋 다이얼로그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운데 액티비티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할 값, 데이터 상자 제목에 이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요, 여기에는 텍스트로 한 다음에 텍스트 빌더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레이블, 여기 플러스 버튼 마찬가지로 텍스트 선택한 다음에 임의의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정수, 임의의 정수 값을 읽어온 다음에 거기서 if로 조건을 따져서 각각 다른 결과 메시지를 보내게끔 이렇게 하는 간단한 로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텍스트 상자가 저장이 될 때 이 입력된 값의 결과를요, 저장하는 따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변수 만들기를 만들고 이 변수 이름을 if 테스트, 요거는 내가 원하는 이름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됩니다. 다만 어떤 사용할 수 없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요거를 유의하면서 사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f test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if test 변수를 만들면 이 만들어진 변수가 오른쪽 데이터 관리자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 데이터 형식이 오브젝트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 클릭해서 int32, 즉 정수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책에서는 이 액티비티에서 공통 아래에 있는 컨트롤에 보면 else if가 있는데요. 이 책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UiPath 내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else if는 공통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else if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액티비티 나중에 좀 찾기가 어렵고 할 때는요, 이 액티비티 검색에 있는 여기 돋보기, 여기에 필요한 키워드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 추천을 해주니까요,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lse if문을 이 아래에 있는 인풋 다이얼로그 아래에 있는 플러스 부분에 이렇게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lse if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는 위쪽에 있는 상자에다가 어떤 동작을 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아래에 있는 어떤 동작을 해라라는 요 else if 액티비티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건 따질 것, 요 어떤 조건을 따질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UiPath에서 유저 인터페이스가 살짝 바뀐 부분인데, 플러스 바로 왼쪽에 있는 요 꺽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고급 편집기에서 열기, 이게 조건 빌더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클릭하면요, 조건 빌더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 조건 빌더에서 우리가 필요한 조건을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값 선택,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 변수 사용이 있습니다. 이 변수 사용을 하면 아까 우리가 정했던 변수 if test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if test 요 변수 값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요 조건은 지금 현재 보다 큰 요 조건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값 선택, 여기에서도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숫자 값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이라는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보다 큰 숫자가 아까 인풋에서 입력되게 되면은 if라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의 동작, 그리고 10보다 작을 때는 그 반대 동작을 하게끔 동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조건문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여기에 뜨는 값을 메시지 박스로 띄워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검색의 조건 다시 닫은 다음에요. 액티비티 중에 공통에 있는 메시지 박스를 여기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박스에 쓰는 값은 텍스트로 해서 입력하신 값은 10보다 큽니다. 요거 복사해 두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메시지 박스 하나 더 아래에 넣고요. 이번에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요때 뜨는 텍스트 값은 10보다 큽니다가 아니고 이번에는 10보다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실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 버튼 누르면요. 이렇게 임의의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요 입력창이 바로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10보다 큰 숫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15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그럼 이와 같이 메시지 박스가 바로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 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반복문을 만들어 볼 건데, 반복문은 이 공통 아래에 있는 컨트롤 아래에서 보시면은 repeat number of times라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을 하는 어떤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요거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요 밑에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복 횟수에서 아래에 있는 플러스 요 버튼, 요거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숫자를 입력을 하고요. 요 숫자 3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액티비티가 좀 많아서 요 위에 있는 액티비티들 같은 경우는 내용을 축소해서 보고 싶으면 요 위쪽 화살표 부분,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상자를 이렇게 줄여서 보여주니까 이렇게 하면 전체 액티비티를 보실 수가 있고, 그 중에 자세하게 보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꺽쇠를 눌러서 다시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앞에서 만들었던 요 1번 input하고 else if로 해서 구분하는 이 동작을 3번 반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건데요. 이렇게 만들었던 액티비티를 그대로 범위를 씌워서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요 플러스 부분, 요 number of times 안에 여기다가 들여놓으면요. 아까 만들었던 조건문에 대한 것을 반복해서 동작하게끔 하는 동작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액티비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까 썼던 것과 똑같이 테스트 요 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에 3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입력한 값은 10보다 작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요. 여기서 다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임의의 정수를 입력하라는 값이 나오고요. 여기 13을 입력하면 10보다 큽니다 라는 이런 값이 입력이 되고요. 이것도 확인을 누르면 다시 한 번 더 임의의 정수를 입력하라는 요 값이 나오고, 여기서도 특정 값을 넣고 확인을 누르면 결과가 한 번 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3번을 다 반복했기 때문에 창이 뜨지 않고 액티비티를 종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UiPath에서는 조건문과 반복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 개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떤 컴퓨터를 이용해서 반복적인 작업 또는 어떤 정확하게 구분 동작을 해야 되는 작업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 조건문과 반복문을 UiPath Studio X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